과학자들이 지구와 아주 닮은 새 행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차가운 반전이 있죠. 이 행성은 약 150광년 떨어져 있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과 비슷한 별을 지구와 거의 같은 주기로 공전합니다. 얼핏 들으면 꽤 유망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함정이 있습니다. 극도로 추울 수 있거든요. 혹한의 화성만큼이나 말이죠. HD 13710b 이름이 좀 길죠? 이 행성은 가스 덩어리가 아닌 것 같아서 표면에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겁니다. 지구보다 약간 크고 태양과 꽤 비슷한 별을 공전하죠. 이 별은 지구에서 약 146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주 기준으로는 그냥 눈만 찡그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흥분시킨 건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에 1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별을 돌아오니까 대단한 거죠. 게다가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일명 골디락스 존의 바깥 경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아서 적절한 대기가 있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죠. 큰 가정이지만 그래도 흥미롭습니다. 이 행성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관측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 행성이 실제로 별 앞을 지나가거든요. 손전등 빛 위를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이 행성의 크기, 궤도, 심지어 대기 성분까지 훨씬 쉽게 연구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의 지구형 행성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 행성은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HD 13710b는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열과 빛의 3분의 1도 채 받지 못합니다. 별이 태양과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상 태양의 조용하고 어두운 사촌 같은 존재죠. 같은 유형인데 출력이 낮은 겁니다. 이게 행성의 어떤 의미일까요? 극도로 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표면 온도가 최대 섭씨 영하 약 68도에 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외투 하나 걸치면 되는 추위가 아닙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추위죠. 비교하자면 화성의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약 65도이니 이 행성은 화성보다도 추울 수 있습니다. 화성은 오래전에 생명을 포기한 것 같은 얼어붙은 사막이니까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행성이 아닙니다. 현재로선 여전히 후보 단계죠. 과학자들은 보통 행성이 별 앞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걸 관측해서 확인합니다. 그때마다 별빛이 살짝 어두워지거든요. 하지만 이 천체는 케플러의 두 번째 임무인 K2에서 포착된 10시간짜리 소규모 식현상 단 한 번의 통과만 관측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통과만으로도 천문학자들은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행성의 그림자가 별을 가로지르는데 약 10시간이 걸렸는데 비교하자면 지구가 태양을 가로지르는 데는 약 13시간이 걸립니다. 이 데이터를 궤도 모델에 대입한 결과 이 행성은 별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빛 감소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확인해야 진짜 행성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은 먼 궤도를 돌고 있어 통과 현상이 드뭅니다. 며칠이나 몇 주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을 보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지구형 행성을 찾기가 그토록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다른 우주 망원경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테스가 또 다른 통과를 포착하거나 유럽의 퀴옵스 망원경이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둘 다 포착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데이터를 위해 차세대 우주 망원경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이 우주의 얼음덩이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가망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두꺼운 대기가 있다면, 특히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다면 행성 크기의 방한복처럼 열을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 행성에 온화한 기후나 심지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죠.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이 먼 세계가 보수적 기준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확률은 약 40%입니다. 좀 더 낙관적인 기준으로 넓히면 51%에 달하죠. 하지만 이 행성이 거주 가능 영역 밖에 있을 확률도 반반입니다. 다시 말해, 이 행성은 우주적 동전 던지기나 마찬가지죠. 화성보다 더한 얼어붙은 황무지일 수도.
간신히 생존 가능한 추운 세계일 수도, 두꺼운 대기 아래 물을 품은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HD 13 체주 일봉토 비만이 미래의 인류 문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천문학자들은 먼 별을 도는 새로운 슈퍼지구를 발견해왔죠. 용어를 짚고 넘어가면 슈퍼지구란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으로 질량이 지구보다는 크지만 태양계의 얼음 거대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보다는 작은 행성을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글리제 667cc입니다. 지구에서 불과 22광년 거리에 있지만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약 208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거리의 약 140만 배로 정말 아득히 먼 거리입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3.8배이며 모성을 한 바퀴 도는데 28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 행성의 1년은 지구의 1년보다 13배나 짧죠. 다행히 모성이 저온의 적색 외성이라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플레어로 주기적으로 강한 복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죠. 다음은 케플러 22b입니다. 이 행성은 앞서 소개한 것보다 훨씬 멀리 약 600광년 거리에 있죠. 지구보다 크며 크기가 약 2배 반입니다. 안타깝게도 암석형인지 액체형인지 가스형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케플러 22b의 궤도는 지구와 꽤 비슷해서 G형 별을 도는데 290일이 걸리는데 이 별은 태양과 유사하지만 더 작고 차갑습니다. 이 행성을 케플러 69c와 혼동하지 마세요. 케플러 69c는 무려 2700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지구보다 거의 70%나 더 큽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의 구성 성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공전 주기가 242일이라는 건 알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항성계의 위치가 태양계의 금성과 비슷하죠. 하지만 모성의 밝기가 태양의 80% 수준이라 금성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금성은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약 96%가 이산화탄소인 대기가 폭주 온실 효과를 일으켜 열을 가둡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약 470도까지 올라가는데 납도 녹일 수 있는 온도죠. 게다가 기압은 지구의 약 90배이고 행성 전체가 부식성 황산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웃 행성에 비하면 TOY 733b는 꽤 친근한 세계입니다. 이 행성은 2023년에 발견되었고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져 있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거대한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성은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곧 우주를 탐험하려는 사람들의 새 보금자리가 돼 행성을 더 많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HD 13 채롤 1송b는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여러 충족한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아직 예비지구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멈춰서서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행성임은 분명합니다.